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것으로 유명했던 고 자니스 사무소, 현 스타토 엔터테인먼트는 1962년 미국 태생의 일본인 고 자니 키타가와가 설립하여 90년대부터 경쟁사 남자 아이돌과의 공동 출연을 보이콧하고 자사 아이돌들의 캐스팅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기 음악방송을 필두로 일본 방송가의 K-팝 등 해외 아티스트로 분류되는 보이그룹을 제외하면 보이그룹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자사 아이돌 출연만으로 일본 방송가를 최대한 채워온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90년대부터는 예능 MC, 드라마, 영화 업계에도 광범위하게 소속 아이돌들이 출연하고 인기를 얻는 과정이 생겨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힘을 내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이에 자극을 받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니스가 일본 드라마나 영화 업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 자니스 사무소는 2019년 사망한 설립자이자 이미 회사 설립 전인 1950년대부터 미성년자 아동의 성가해를 해온 것이 드러나는 중인 고 자니 키타가와가 정권을 휘두르던 회사였습니다. 멤버 선별, 그룹명 장명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콘서트나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이나 모든 음반 프로듀싱의 이그젝티브 프로듀서, 그러니까 제작 책임자 혹은 총괄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자니 키타가와 이름이 반드시 들어갈 정도로 오너 중심적인 회사였습니다. 덕분에 기네스북에도 전세계 최다 차트 넘버원 히트 싱글을 프로듀스, 전세계 최다 라이브 콘서트 프로듀스 등으로 등재되었으나 인류 최악의 성가해 범죄자임이 밝혀져 기록이 작년 삭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강한 그의 입지상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공개 연습생 자니스 주니어의 오디션도 기본적으로는 안무가나 회사 스태프들이 합격자 선발에 참여하지만 자니 사장도 현장 구석에 숨어 있다가 오디션 탈락자들 중에서도 눈에 들어온다 싶으면 일단 무조건 주니어로 즉석에서 만들어냈던 일화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미성년자인 주니어들을 뽑아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위해 성가해를 일삼았던 사실은 작년 말 공식 피해자 신고자만 907명인 것으로 확실시되었고 가해자는 사망했지만 이미 60년 넘게 가해를 해온 세월이 세월인지라 각종 사망자나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인원들을 고려하면 1000단위는 충분히 넘는 피해자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개 연습생 자니스 주니어는 자니 사장의 개인 성적 취향에 맞춰 뽑히는 인원들이 많았고 회사의 일본 미디어 업계 독점이 맞물리면서 자니 사장의 개인 취향으로 뽑힌 아이돌들이 드라마나 영화 등에 꾸준하게 캐스팅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자니 사장의 취향으로 선발된 상대적으로 작은 키를 가진 고 자니스 소속 남자 주연 배우들이 급증한 것입니다. 2019년 기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평균 키는 170.7cm로 173.3cm의 평균 키를 가진 우리나라 남성을 밑도는 통계치가 나온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 자니스는 자니 사장의 취향에 따라 성인이 된 아이돌들 가운데 170cm를 밑도는 키를 가진 아이돌들이 일본 내 다른 연예 기획사보다 많은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자니 사장은 평생을 걸쳐 벌여온 미성년자 성가해로 몇 차례 재판을 받거나 스스로 캥기는 게 있어서인지 미디어에 거의 사진 공개를 안 해왔지만 알려진 몇몇 사진 중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했었던 타키자와 히데아키와 성룡 등 중화권 스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 대략적으로 그의 신장 유추가 가능했었습니다. 자니 사장의 바로 좌측에 있는 타키자와 히데아키는 프로필상 169cm의 키이며 타키자와 좌측에 서 있는 성룡은 프로필상 174cm의 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자니 사장은 일반적인 일본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밑도는 160대 초반 정도의 키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생전 자니 사장은 미성년자 주니어들이 성장기를 맞아 키가 크기 시작하면 왜 자꾸 키가 커지냐며 불평을 했다는 일화가 공공연할 정도로 작은 키의 아이돌들을 선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자니스의 아이돌 스타들을 보면 160cm대의 아이돌들이 매우 많고 극단적이지만 150cm대의 성인 남성들도 스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실 키가 작은 것이 죄도 아니고 특정 기획사가 작은 키의 남성 연예인을 선호한다는 점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그 회사가 남성 아이돌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아예 드라마나 영화 업계 전반에도 큰 영향력을 갖추다 보니 남성 배우의 키를 맞춰서 여성 배우들을 섭외해야 하는 고충이 생겨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진 지방 아이돌 시절 찍힌 사진 하나로 천년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며 현재는 인기 여배우로 활동 중인 하시모토 칸나는 인기 여배우이면서도 프로필상 152cm의 신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녀는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 주연으로 출연할 경우 구 자니스 아이돌들과의 협업이 많은 배우로 유명합니다.
이는 그녀가 160cm대의 신장이 많은 구 자니스 아이돌들과 함께 촬영 시 보여지는 모습이 잘 어울리는 여배우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2023년 2분기 방영된 왕에게 바치는 약지라는 드라마에서는 프로필 신장 164cm인 구 자니스의 아이돌 그룹 헤이세이 점프 멤버 야마다 요스케와 주연을 맡기도 하며, 신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획사보다 작은 구 자니스 아이돌의 파트너 역할을 톡톡히 했었습니다. 구 자니스의 V6 멤버 출신인 오카다 주니치는 일본 공영방송 NHK에 대한 드라마 주연을 맡을 정도로 연기자로서 입지가 탄탄한데, 공식 프로필상 키는 169cm로 되어 있으나 2013년 개봉한 영화 도서관 전쟁에서 호흡을 맞춘 신장 170cm의 여배우 에이쿠라 나나와 비교하면 절대 1cm의 키 차이라고는 볼 수가 없기도 했어서 프로필상 키를 꽤 부풀렸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진 구 자니스 출신 인기 배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카다가 찍은 영화 도서관 전쟁은 소설 원작으로서 영화 외에도 만화, 애니 등으로 다양한 미디어 작품이 제작된 것으로 유명한데, 원작 자체가 남자 주인공이 히로인보다 키가 많이 작다라는 설정이 핵심적인 캐릭터 요소 중의 하나라서 170cm의 프로필 신장을 가진 에이쿠라 나나에 맞춰 그녀보다 키가 작으면서도 액션 연기에 능했던 오카다 주니치가 전략적으로 캐스팅이 되었던 사례라, 그나마 이 작품에 한해서는 구 자니스 스타가 작은 신장의 덕을 톡톡히 본 사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대형 연기자 회사들보다도 더 많은 주연 배우 캐스팅을 매분기 따내왔던 구 자니스 스타들의 상당수가 160cm대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상대 여배우 캐스팅에 있어서도 제한을 가져다 주면서 전반적인 일본 드라마나 영화 업계의 제약을 가져다 준 점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구 자니스에서 2021년 데뷔한 7인조 그룹 나니와 단시만 하더라도 프로필 신장을 기준으로 멤버 미치에다 슌스케는 180cm의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외의 멤버들은 타카하시 쿄에이를 제외한 5명의 멤버가 모두 160cm대 중반의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촬영한 양복 브랜드의 사진을 보면 확실히 신장이 작은 편임이 눈에 띄며, 이러한 멤버들도 공중파 드라마와 영화의 주조연으로 매우 활발하게 출연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상대 여배우나 상대 배역은 아무리 배역에 어울리는 외모나 연기력을 갖춘 여배우일지라도 이들의 키에 맞지 않으면 캐스팅에 배제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와중에 구 자니스는 주연 배우가 구 자니스일 경우 주제가는 필수적으로 주연 배우가 소속된 그룹이나 구 자니스의 동료 그룹의 노래로 들어갑니다. 만화 원작 드라마이자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 되기도 했던 클래식 음악 소재 드라마 노담의 칸타빌레와 같은 경우 원래 공중파 TBS가 드라마 제작을 위해 판권 계약을 한 뒤 드라마 제작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작자의 요청대로 여배우는 우에노 주리로 일찌감치 낙점이 되었으나 남자 주연을 앞서 언급한 오카다 주니치로 캐스팅을 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제가는 자니스의 곡으로 해야 한다는 구 자니스와 명색이 클래식 드라마인데 오카다 주니치 소속 보이 그룹 V6의 곡이 드라마 주제가가 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반발한 원작자가 갈등을 빚은 것입니다. 결국 이후 드라마는 공중파 후지TV가 다시 판권을 사들여서 남자 배우를 구 자니스 소속이 아닌 타마키 히로시로 교체하며 일단락됐지만, 이를 보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OST라는 부분도 구 자니스와 엮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09년 우리나라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미나미 시네요는 방학 기간 동안 일본에서 낮 시간대에 방영되어 일본의 학생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해 2011년 일본의 공중파 TBS가 리메이크를 하여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명색이 미나미 시네요라는 타이틀임에도 남자 주인공 역할 3명 중 2명은 일본어로 못생겼다는 뜻인 부사이쿠라는 말을 줄인 부스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는 구 자니스 그룹이었던 키스마이 후토츠의 멤버가 맡아 원작에 어울리지 않는 캐스팅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남은 한 자리의 남자 주인공 역할조차 구 자니스의 그룹 헤이세이 점프의 멤버 야오토메 히카루가 맡아 구 자니스를 위한 드라마라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드라마의 핵심 요소는 AN젤이라는 밴드 멤버들의 이야기라서 우리나라 원작의 AN젤 밴드 노래를 정성껏 번안하고 주인공들이 직접 악기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는 등 공들여 작업했으며, 드라마 홍보를 위해 음악방송까지 나왔지만 정작 드라마의 메인 주제가는 주인공을 맡은 타마모리 유타, 후지가야 타이스케가 소속된 키스마이 후토츠의 곡으로 선정되었었습니다. 밴드 소재 드라마이기도 하고 드라마상의 구 자니스 소속이긴 하나 주연들이 열심히 번안해서 연주하고 노래한 곡이 있음에도 주제가로 뽑히지 못했고, OST로 선정된 키스마이 후토츠의 곡은 하필이면 그룹의 데뷔곡이라서 이 시대의 넘버원이 되자는 생뚱맞은 가사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의 주연 배우 장근석 씨가 카메오로 출연하고 인기 연예인들이 카메오로 대거 출연하였음에도 드라마는 작품성의 호평을 받으며 아쉬운 흥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슷한 사례로는 인기 특촬물 시리즈 울트라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96년 방영한 울트라맨 티가는 16년 만에 제작되는 울트라맨 신작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16년간 제작의 난항을 겪었던 만큼 제작진은 이 작품의 흥행이 반드시 잘 되어야 다시 시리즈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부담감에 흥행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작품에 넣기로 했고 결국 고심 끝에 낙점한 울트라맨으로 변신하는 남자 주인공이 구 자니스의 보이그룹 V6 멤버 나가노 히로시였습니다.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높기도 했고 16년 만에 신작이라는 점과 인기 아이돌을 주연으로 맡은 점 등 여러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 작품은 대박이 나고 이후 울트라맨 시리즈는 다시 정규 시리즈로 매년 제작되기 시작했지만 구 자니스를 내세운 만큼 생기는 잡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주제가는 당연하게도 V6의 노래가 채용됐습니다. 그래도 주제가는 작품에 어울리는 곡으로서 팬들에게 사랑받게 됐지만 나가노 히로시의 바쁜 스케줄 탓에 명색이 작품 주인공임에도 그의 출연신이 조연들보다 적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2010년대 후반까지는 초상권의 극도로 엄격해서 온라인에 사진 한 장 올리지 못하게 막고 각종 홍보 자료에는 주인공 사진을 쓰지 못하게 해왔던 구 자니스 아이돌이다 보니 울트라맨 관련 상품에 제대로 주인공 사진을 쓰지 못하는 총극을 벌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더빙 방영을 할 때는 저작권을 이유로 V6의 주제가를 번안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시리즈의 주제가를 개사해서 사용했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OTT 플랫폼이 활성화되자 이번에는 역시 저작권을 이유로 구 자니스가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울트라맨 티가는 인기 시리즈임에도 2021년에 겨우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주연을 맡은 나가노 히로시 본인이 울트라맨 주연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며 회사의 재지가 덜한 목소리 출연 등은 계속 해주고 있다고는 하나 인기를 위해 구 자니스 아이돌을 캐스팅한 나비 효과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중이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외에도 구 자니스 아이돌이 주연을 맡으면 조연에도 구 자니스 아이돌이 끼워팔기 캐스팅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절대적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하시모토 칸나와 야마다 요스케 주연의 왕에게 바치는 약지 드라마는 만화 원작이 있었으나 만화 원작에도 없는 여주인공의 남동생을 원작자도 모르게 3명이나 만들어서 여기에 모두 자니스 아이돌과 공개 연습생 주니어로 채워 넣었고 심지어 후에 이 남동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스피노프 드라마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동생 캐스팅 정보가 나오자마자 원작자가 남동생이 있었느냐며 황당해했던 것은 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기 트레이닝이 없는 회사 시스템상 생기는 발연기 문제도 문제지만 애초에 기획사 자체가 특정 개인의 취향으로만 연예인들을 육성해왔고 이러한 연예인들의 대형 기획사의 힘으로 주연을 맡아왔다 보니 제작진은 컨텐츠의 질적인 고민보다 일단 구 자니스 아이돌이 주연을 맡는 순간부터 기획사의 연예인들의 맞춤 캐스팅과 OST의 고민이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 제작에 있어 정상적인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일본의 대형 연기자 기획사들의 남자 배우들은 과거부터 이러한 신장 제한 같은 건 있지도 않았으며 대다수의 대형 연기자 기획사들의 남자 배우 프로필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외려 180cm 이상의 신장을 가진 배우들의 프로필도 흔하게 보일 정도로 장신의 배우들도 새로운 스타로 만들기 위해 회사에서 캐스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구 자니스는 오로지 오너의 개인 취향에 따라 캐스팅된 지망생들을 데리고 스타들을 배출시켜 왔었습니다. 물론 이 개인 취향을 내세우던 창립자 겸 인류 역사상 최악의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2019년 사망했고 이후 임원진들의 물갈이가 매년 계속되며 앞으로 공개 연습생 주니어 선발 기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고 자니 사장의 취향으로 뽑힌 10대 20대의 주니어들이 모두 차기 데뷔 그룹이 되기 위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구 자니스 스타의 캐스팅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조금씩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부작용 하나만으로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 업계의 질적 하락의 모든 원인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 부작용이 질적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니라고는 단호하게 부정할 수만은 없어 보이는 상황.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